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자 뽀유예요.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 내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 여행을 해보도록 하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위축이 되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미성숙할까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요.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요. 이 아이는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지받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 내면이요,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성장이 딱 멈춘 채 우리 내면에 어느 큐팅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그 상태 그대로 오래도록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아이의 존재가 느껴진다면요, 부모와의 관계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린 시절 우리 상처의 많은 부분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것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미성숙한 내면의 아이와 지금 현재 내가 갈등을 빚게 되면서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위축되면서 또 삶에 대한 불만족이 때때로 불거져 나오게 되죠. 내면의 어린아이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요, 먼저는 그 아이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내 속에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아이를 마주보는 게 참 싫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슴이 너무 시려서요. 그 아이가 쌓고 있는 그 상처를 마주하는 게 겁나서요. 도대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면서 감정적으로 착취당했던 아이, 마음껏 동심의 세계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아이, 타고난 기질대로 수용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드세다고 낙인 찍히면서 기질대로 살지 못했던 아이, 과하게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의 세상에 갇혀서 숨이 막혔던 아이, 이렇게 우리는요, 수많은 경험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로 굳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아이가 존재하나요? 내 내면을 도대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모른 채 세월을 끝없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요, 어린 시절 몸도 마음도 연약한 채로 어른의 세계에서 살아야 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몸은 자라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인 채로 어른인 척 하면서 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만 그 아이의 필요를 알 수 있고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나와 그 아이가 한 마음이 돼야 내 삶이 위축되지가 않아요. 내면의 그 아이와 내가 갈증을 빚지 않으려면요, 부모를 객관화시켜서 부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내면의 아이들은요, 각자가 갖고 있는 부모 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짐 같은 존재? 몸과 마음을 학대했던 대상들? 감옥 같은 인간들?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 지긋지긋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나를 눈물 짓게 했던 대상들?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워지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나요? 이처럼요, 부정적인 부모의 상이 확고해지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부모는요, 내 토양이고 토대예요. 그야말로 내 삶의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내면의 아이를 위해서요, 부모에 대해서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너무 어려서 미처 보지 못했던, 볼 수가 없었던 그 부모의 이면도 함께 바라보게 해주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부모가 그 부모의 어린 시절 어떤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받았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부모가 어린 시절 나를 대했던 그 양육의 태도의 근원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요,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어쩌면요, 지독한 상처 때문에 내면에 붙박이처럼 얼어붙은 그 어린아이가 내 부모의 내면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죠. 내면에 충분한 성장 없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육을 한다고 했으니 그 실상이 어땠겠냐고요. 자신들이 받아본 것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그 내면 아이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상처의 흔적, 너무 시린 그 상처를 내가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육체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마음의 상처도 드러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어화시켜서 객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상대에게 말을 하세요. 내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어떤 단서만으로도 자꾸 생각나는 사건과 습관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요,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게 한 그 사건과 연결된 것이고요.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 상처로 인해서 꽉 얼어붙은 감정과 짙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술만 마시면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그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고 혐오스러웠다고, 우울한 엄마의 대리 남편 역할을 하는 게 너무 고단했다고 좀 말해보세요. 아빠의 언어 폭력과 그 신체적인 폭력 앞에서 너무 서럽고 아팠다고, 고와 같은 그 시절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펐다고 토해내 보자고요. 왜 아직도 당신들만 힘들다고 나한테 아우성을 치냐고, 너무 지겹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해보자고요. 이렇게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깊게 상처를 낸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따른 감정을 드러내면서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만져주면 얼음같이 차가웠던 그 마음이 조금씩 녹으면서요, 그 상처가 서서히 옅어질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내면이 회복되면서요, 언어와 행동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의 상처를 나 홀로 보듬어 주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요, 전문가를 꼭 찾아가셔야 돼요. 내면의 아이가 부모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거리를 두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능하다면요, 물질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도 독립시켜야 돼요. 당장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꾸준하게 그 독립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내 속에 그 아이가요, 부모와 정서적으로 또 모든 것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면요, 내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부모와 건강한 거리두기, 즉 건강한 경계를 두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도요,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와 행복한 경험을 쌓아보지 못했던 그 아이는요, 현재의 내가 부모와 새롭게 화목을 도모하는 것에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린 대화만큼 좋은 방법도 드물어요. 그런데 마음을 받아줄 줄 모르는 부모하고요, 아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충돌하게 되면서요,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요,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상상 외로 대화가 가능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모와 적절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요,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떠나? 넌 참 못됐어. 글러먹었어. 넌 맞다리잖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옛날에 부모가 어떻게 너한테 했든지 간에 네가 이제는 부모를 모셔야지. 안 그래? 이런 메시지들에 속아서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 건강한 경계를 지켰다는 것은요, 불효하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절한 거리는요, 건강한 연합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내면 아이를 묻고 있는 그 상처의 원인을 찾아내서요, 다독인다고 해도 아이의 성장이 아주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가능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해주듯이요, 너는 참 사랑스러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뻐 죽겠어. 넌 참 소중한 존재야.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 이렇게요, 그 내면의 아이에게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기다려줘 보세요. 이런 따뜻한 돌봄 가운데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와 내가 갈등을 더 이상 빚지 않고요, 하나가 되게 돼요. 그동안 이유를 제대로 모른 채 고단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시 만나요.